국민의힘 공천이 마치 문제 없는 것처럼 자꾸 언론이 보도를 해요. 그거 들어보셨죠? 민주당은 이제 막 시끄러우니까 뭐 여러분들이 얘기도 하고 뭐 공천에 탈락한 분들이 불만도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뭐 문제가 엄청난 것처럼 막 보도를 하고, 물론 뭐 민주당 내에도 갈등이 있죠. 탈락한 분들이. 그런데 국민의힘은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어제 대전 지역이었나요? 그 한 분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명수 의원이 네, 이명수 의원. 그리고 그분도 사선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정도까지 온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산 지역에서는 이제 공천 못 받은 예비 후보들, 이분들이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한 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을 내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냥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 리스트 발표할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렇죠. 뭐 비례대표 포함해서 제가 단언컨대요. 그 뭐 한 253명 플러스 뭐 비례까지 하면 한 300명 뭐 되겠지만은 그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 의료 대란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명품 백이나 아니면 뭐 앞으로도 뭐 잘못되는 거 많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정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제 눈에는 왜 안 보이죠? 없어요.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인가? 라고 물었을 때는 조용하다고 뭐 다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정당의 생명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그 자체가 유기체로서 자강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그렇죠. 정당에서 소리가 안 나온다라는 거는 왜 안 나올까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 생명력은 누가 뺏어갔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당의 생명력을 짓밟고 없애버렸고 뽀개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안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저도 민주당 문제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생명력이 아직은 남아 있으니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응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특히 정치에서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저희 민심동행 창준이도 정말 작은 조직이지만은 저희도 매일 시끌벅적합니다. 의견이 많아요. 저도 그거 조율하느라 힘이 듭니다.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정당이죠. 예. 근데 국민의힘은 얘기가 없어. 아무 얘기도 없다라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무섭거나 아니면 이미 정당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생명력과 반응이 없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뭐 잘 되고 있다 이러면서 마치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불만은 엄청나게 많을 거죠. 뭐 예를 들면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반발하다가 나중에 쑥 들어갔어요. 김성태 전 의원도 그렇게 됐죠. 또 지금 뭐 그 다른 지역 낙동강 벨트로 가라고 원래 자기 지역구를 빼서 서병수, 조혜진 세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 다 갔어요. 그리고 박진,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 딴 데로 가고, 이분들이 마음속으로 정말 불만이 하나도 없어서 갔겠냐는 거예요. 말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뭐 말을 못해서 못 가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 안에는 뭐 자원해서 가는 분도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나름의 애당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어찌 됐든 그렇게 다 조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대통령 측근들 주진우 꽂고 뭐 다 꽂았어요. 그분들 명단 쭉 리스트업 해보면요, 그 안에서 국민을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명단을 좀 얘기해 보시죠. 저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제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국회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음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명약관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 가가지고 제가 여기서 스토리를 써보자면 가장 민주당 잘 패기로 경쟁할 겁니다. 서로 누가 더 잘 싸우나를 경쟁하면서 또 대통령에게 충성하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난파선에서 뛰어나오는 거거든요. 이 지리한 기회주의의 역사가, 제가 그거 비판하면서 탈당을 한 사람인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안에 있을 때 당내에서 시끄럽다고 저한테 돌멩이는 많이 던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당의 생명력은 있었어요. 뭐라도 말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다 떠났죠. 뭐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 없어. 있으면 얘기해 보시죠. 없어요. 그럼 뭐 끝난 겁니다. 저는 정당이, 그러니까 뭐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던져져서 밟히잖아요. 정당이 생명을 잃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집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정당, 그 있어서 뭔 이익 집단이죠. 그 이익 집단은 국민을 위해서 일할 가능성이 없다.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도 뭐 최근에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뭐 당 운영을 잘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아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거? 특수부 검사 네, 출신이고 네. 그래도 조직 관리를 좀 해본 분이기 때문에 뭐 부장 검사 이상이니까요. 검사장까지 했고 나름의 조직을 이용하는 법, 그러니까 조직의 생리는 아시는 분이라서 뭐 국민의힘도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딴 건 다 인정 못하지만 네. 유일하게 제가 국민의힘한테 인정하는 게 당뇨들의 수준이거든요. 당뇨들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국민의힘이.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 뛰어난 당뇨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거는 뭐 한동훈 위원장의 뭐 본인의 능력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보나요? 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늘 이재명 대표를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공격을 네. 하거든요. 입만 열면 이제 계속 이재명 대표 것만 얘기해요. 딴 건 얘기 안 해 거의. 어떻게 보세요? 그런 스피치라든지 아니면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어떤 갈등을 표면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갈등 발굴도 중요하지만 결국 갈등을 발굴해서 토론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 예의, 그리고 그분과의 협상, 결정 여기까지 나아가야 정치가 한 발을 앞으로 나가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요. 문제 발굴은 잘해요. 근데 그 발굴이라는 것도 자기 쪽 문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 제가 이걸 이웃집 스토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웃집 옆집에 이불은 겠는지 옆집에 숟가락을 씻어놨는지 옆집에서 새끼는 해먹는지 자기 집에 관심이 없고 항상 민주당이라고 하는 옆집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웃집 스토킹 한다라고 표현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의 특징은 다른 문제 나오면 예를 들면 명품백 문제나 네, 국민의힘의 난처한 질문 나오면은 답을 못 해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으니까 그 입장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가름이라는 단어만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가 네. 이재명 대표 이슈나 민주당의 컷오프 이슈 나오면은요. 이분이 눈동자 부처가 반짝반짝거립니다. 진짜 잘 보시면요. 반짝은 조금 좋게 표현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넘치고 바이탈 넘치는데 기자들 앞에서 안 묻는 것까지도 더 말하고 말하죠. 더 질문해 달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분의 그 특성과 경향성은 이제 거의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민주당 그쪽 얘기 나오면은 막 신나고 그리고 자기 쪽 불리한 얘기 나오거나 대통령실의 이슈 나오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자 하는 국민들이 관심 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네. 국민들 관심 없고 본인의 그 권력 싸움이나 그 정치 투쟁하는 데에는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도자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나라를 좋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근데 정치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본인한테 저는 그렇게 물어야 생각합니다. 된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공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돌려막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그렇죠. 들면 돌려막기죠.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지금 컷오프도 한 명도 안 했어요. 지역구 현역 의원들은 컷오프가 안 되고 비례대표 2명만 지금 그만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하위 10% 컷오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는 컷오프를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불만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안 되는 사람 빼가지고 딴 곳에 지금 심어놔요. 계속 이렇게. 그럼 누가 나중에 컷오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TK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거기서 누군가는 또 나와야 되는 거 이제 아니겠습니까? 좀 경선을 많이 붙이겠죠. TK 쪽은 아무래도. 근데 네. 경선을 붙이거나 아니면 또 경선 붙여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거나 검사 출신들은 또 꽂아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반발이. 그러니까 나가라고 딴 데로 가라고 그러겠지. 예를 들어서. 조정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 반발이 폭발하지 않겠어요? 근데 응축돼 있던 반발이. 그거는 국민의힘의 상황을 조금 보면 예.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2020년도 총선에서 완전히 대패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역구 재조정할 공간이 상당히 많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특성인데 이 굉장히 좀 기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신 있게 정치한다 그러면은 반발을 하겠지만 예. 이번에 좀 물러나시고 다른 자리 줄게요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수긍을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보수가 잘 뭉쳐요. 이런 큰 선거 앞두고선 분열보다는 이게 통합적으로 가는 경향성이 좀 있어서 저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좀 적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대안이 있으면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안이 없어요, 보수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새로운 미래나 여러 가지 조국 신당이나 다양한 이 선택지들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요, 이준석 대표가 하는 그 신당 하나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 이미지가 그 보수적인 그 색채를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당 안에서 재기를 도모하거나 원래 성향상 그러니까 네. 정 안 되면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서 본인이 뭐 당선돼서 돌아오겠다 방식의 그러니까 요렇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 어느 당이나 총선 앞두고 공천하면서 내용은 있는 게 사실인데 저는 그 정도가 이번에 좀 많이 약할 것이다. 거기다가 또 하나 첨언하자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검사 출신이고 묘하게 사람한테 두려움을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반발하면 뭐 그렇게 협박은 안 했겠지만 예, 예. 당사자들이 느끼기에 예. 야 이거 뭐 하나 들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은 예. 더 저항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가 얘기한 지금 4-5가지 요인들 때문에 아마 그런 공천 내용이 쉽게 많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리를 뭐 주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를 또 보장해 주는 그러니까 여당 프리미엄이 강하다.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근데, 낮다. 근데 민주당은 이거랑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죠. 자리도 많이 이미 없어요. 현재 기득권도 많고 네. 거기다가 줄 것도 없고 없어요. 조정도 안 되고 그렇죠. 또 다선 의원들 많으니까 나가서 또 당선될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픈 그렇죠. 거는 민주당 상황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공천 과정에서 중진 의원들이 어쨌든 좀 물러나 줘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안 하면 공천관리위원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렇죠. 또 국민들은 물갈이에 대한 요건이 요건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그걸로 이제 당을 또 평가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너무 막 반발하고 이러니까 그걸 또 언론에서 대수특필해서 마치 국민의힘은 정말 스무스하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몇 면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기대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도 없습니다. 일도 기대. 그러니 이제 이렇게 공천 조용히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물갈이도 좀 하고 네. 좀 쓴소리 하는 사람도 좀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리잖아요. 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정당에서 특히 다수와 소수의 교체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사라진 정당이에요. 다수가 영원히 다수가 되는 그럼 기득권에 줄만 쓰는 그렇지. 그런 정당에서 무슨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다 그렇지. 위를 쳐다보고 네. 마치 관료화돼서 위만 받아보면서 공천을 과실로 따먹는 이런 식의 상당히 이제 생명력이 없는 정당은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왜 유지가 되느냐? 예. 양당의 적대적 공생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당제로 나아가자 내지는 삼지대 공간을 열어보자라고 나온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고 정치가 경쟁을 안 하면요 네. 독과점에 빠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정치를 경쟁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심동행도 좀 많은 관심으로 이런 거 하나는 있어야 이런 당이 하나는 있어야 네. 외부에서 좋은 자극으로 양당을 긴장시키고 더 선택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